전 최근에 책을 쓴 감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서비스는 젠스파크라는 서비스이고요. 이전에 제가 사용법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정리하고 나서 또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신 사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 젠스파크 관련돼서 3개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료로 검색 엔진 서비스를 쓸 수 있다. 두 번째는 MOA, Mixture of Agent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델을 젠스파크 한 곳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만을 위한 아티클, 나만을 위한 웹페이지, 스파크 페이지를 생성해준다. 요거 3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젠스파크는 바이두 임원이 설립했습니다. 바이두는 중국의 최대 검색 엔진이고요. 그렇다고 젠스파크가 중국 회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기반의 AI 검색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다중 에이전트 기능인 나만을 위한 아티클, 스파크 페이지 등 다양한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이 젠스파크가 유명해진 것이 AI 검색 엔진이거든요. AI를 활용해서 웹상의 다양한 출처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특히나 구글과 비슷한 이 통합 검색 형태로 결과를 주다 보니까 기존의 퍼플렉시티나 서치 GPT와는 다른 느낌의 검색 엔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 검색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인데 우리가 검색하면 클릭해서 웹페이지를 가잖아요. 이때 젠스파크도 역시 클릭하면 웹페이지로 가는데 이 웹페이지가 또 인공지능으로 만든 스파크 페이지로 굉장히 깔끔하고요. 광고 없고요. 또 정보의 편향선도 없습니다. 젠스파크 그럼 돈 내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돈 내고 쓰는 부분도 있지만 무료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AI 검색 기능은 무료이고요. MOA 등 전문 에이전트 서비스는 유료로 이용 가능하고 전문 에이전트 서비스에는 최근에 O1 추론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구글에서 젠스파크 검색하면 나오는 요 웹페이지이고요. 참고로 요 옆에 있는 여기는 인도에 있는 남성 의류점입니다. 여기 젠스파크 아니에요. 자, 여기 요렇게 들어왔습니다. 일단 검색은 요 검색창에서 하면 됩니다. 요거 무료이고요. 반면에 왼쪽에 에이전트 메뉴 보시면 기본 에이전트와 고급 에이전트 있는데 요거는 유료입니다. 물론 무료로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지만 뭐 이걸로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는 좀 그렇고 약간 맛보기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은 무료로 쓸 수 있고 에이전트는 유료로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비용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꽤 비쌉니다. 월에 24.99달러 이고요. 연간으로 했을 때는 19.99달러입니다. 다만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 놓았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면 요 플러스 요금제를 한 달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은 무료, 다중 에이전트 기능은 유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료 서비스 검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AI 검색에 대해서는 젠스파크와 퍼플렉시티, 챗 GPT의 서치 GPT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중국의 아주 강력한 LLM 서비스인 딥시크에도 웹서치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에서 만든 앨런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인공지능 서비스를 젠스파크와 비교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검색 엔진 구글과도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젠스파크의 특징을 알기 전에 구글 검색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구글 검색창에 챗 GPT 프롬프트 SEO까지 검색하니까 뭐 요런 게 쭉 나오네요. 그러면 저는 프롬프트 사용법을 넣어 봅니다. 자, 그러면 스폰서라고 하는 광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광고인지 아닌지 잘 모르죠. 자, 그리고 이런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답이 있을 것 같은 사이트를 클릭합니다. 예를 들면 브런치 스토리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닌지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충 봤어. 오케이.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이게 하나만 보고 넘어가진 않죠. 그래서 또 다른 사이트를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내용들을 읽어 보는데요.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또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알아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광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업적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를 보면 우리 서비스를 사용해라 라고 나도 모르게 나를 꼬시는 정보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구글을 통해서 검색하는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광고인지 정보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이런 정보들은 내가 요약해야 되는 이런 귀찮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검색창에 넣는 키워드,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키워드를 잘못 넣었다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고 나는 또다시 다른 키워드를 넣어서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필터링하고 그 정보를 모아서 요약하는 과정을 더 많이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잘한다 라고 하는 말은 곧 좋은 키워드를 고르고 정보와 광고, 쓸데있는 정보와 쓸데없는 정보를 골라서 잘 모아서 정리하는 것, 이게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젠스파크 같은 경우에 챗GPT 프롬프트 사용법이라고 넣게 되면 화면처럼 인공지능이 답변을 정리해 줍니다. 답변이 나오는 동안 퍼플렉시티에도 이렇게 넣어보고요. 제가 그러면 소스에서 답변이 나오고 있고 챗GPT에도 검색 기능을 킨 다음에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딥시크에도 이렇게 넣어 보면 답변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앨런에도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답변 과정은 질문을 이해하고 그 질문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뽑고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을 해서 내용을 모아서 이렇게 답변해주는 이 과정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젠스파크 보시면 일단 속도는 좀 느립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첫 페이지에 보여주는 정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이 첫 페이지에 보여주는 느낌은 단순히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만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궁금해할 내용들에 대해서 더 질문하고 또 여기는 실제 웹페이지입니다. 이 웹페이지를 링크 시켜줘서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또 도와주고요. 그리고 젠스파크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뜨죠.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웹페이지 혹은 검색 엔진의 검색 결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얘는 인공지능 모델이 내 질문을 이해해서 내 질문에 가장 적합한 정보들만 모아서 나만을 위한 웹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젠스파크의 단점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느립니다. 하지만 느리는 걸 기다릴 수 있을 만큼 좋은 답변을 출력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스파크 페이지를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스파크 페이지 완성이 되었고요. 대략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스파크 페이지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중요한 건 나만을 위한 웹페이지가 나온다는 점, 그리고 어떤 곳에도 편향되지 않는 오로지 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만 웹페이지를 구성했다는 점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검색 결과로 돌아와서 하단에 관련 유튜브 영상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아래도 스파크 페이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얘도 생성해 볼게요. 얘는 이 첫 번째 스파크 페이지에 비해서는 좀 심플하고 요약된 이 글머리 기호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연관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빠르게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요 첫 번째 영역입니다. 소스는 26개의 소스를 읽었고요. 어떤 소스를 읽었는지는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아니 이거 영어로 질문하면 영어로 된 출처를 많이 참고하는가? 일단 제 결론은 맞다 입니다. 딥L에서 챗GPT 프롬프트 사용법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영어로 번역해서 이곳에 붙여 넣어 줍니다. 그러면 답변이 나오는데요. 이 서비스의 기본 답변을 한글로 해놨기 때문에 답변은 한글로 나오지만 AI가 답변하는 소스들은 보시다시피 대부분 영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어 프롬프트에서 답변이 좀 별로다 라고 한다면 이런 번역 서비스를 통해서 영어로 질문했을 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1번 여기는 출처가 들어 있습니다. 답변
옆에는 여기 1번 이랜서라고 있고요. 요 이랜서라고 하는 출처는 여기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약한 내용이 얘를 많이 참고했다, 뭐 요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인드맵이라는 게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확장 눌러보면 요렇게 나오고요. 프롬프트 작성법이라고 해서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 더하기가 있죠. 더하기를 누르면 또 마인드맵이 본격적으로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98, 99, 100이 되었고요. 이렇게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한 번까지 확장이 되고요. 더 확장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확대도 할 수 있고 축소도 할 수 있고 다운로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미지로 다운로드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내 질문에 대한 답변 한번 보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라고 하면 궁금한 연관 질문을 검색하면 요 아래 이어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를 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누르셔도 되고 질문하셔도 되고 요렇게 연이어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AI가 요약한 답변에는 요약된 질문, 마인드맵, 그리고 연관된 질문들이 나오고 연관된 질문을 클릭하면 바로 그 아래에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관련도 높은 웹페이지를 추천해줘서 구글처럼 웹페이지에도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파크 페이지. 자, 이렇게 나오는데 스파크 페이지의 특징은 일단 목차로 중요한 내용들을 미리 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떤 소스를 통했는지 여기 소스 클릭하면 이런 소스들이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른쪽에 코파일럿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형태를 코파일럿이라고 불러요. 제가 여기서 프롬프트가 뭐지? 라고 하면 간단하게 프롬프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코파일럿의 역할은 이 아티클을 읽는데 궁금한 거 물어봐 이런 거고요. 다만 보고 질문하고 하기엔 답변 속도가 좀 느린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답변 뒤에는 추가로 물어볼 질문들이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자, 그리고 프롬프트란이라고 넣게 되면 댓글이 나오고요. 여기에 내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의 대화 이렇게 넣게 되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누가 댓글을 달았구나 뭐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프롬프트 작성의 중요성 클릭을 하면 코파일럿에서 추가로 또 질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회색의 말풍선 있는 건 클릭을 하면 코파일럿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준다 라는 거고요. 프롬프트의 중요성 요놈을 클릭을 하면 프롬프트의 중요성과 관련된 스파크 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다른 스파크 페이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들 읽어보면은 꽤 괜찮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구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찾는 것보다 이런 스파크 페이지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더 집중도 있고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깊이 있게 알 수가 있고 또 오른쪽에 코파일럿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도 있죠. 그리고 요 놈을 공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측 상단의 복사본 생성하기를 통해서 내 마음에 맞게 수정도 가능합니다. 요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다룰게요. 그리고 이 스파크 페이지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광고도 없지, 그리고 작성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지, 또 내가 원하는 정보에 맞춰서 만들어졌지. 요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런 정보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글에서 검색해서 웹페이지에 정보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하단에는 유튜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질문이 있죠. 자, 요게 젠스파크의 일종의 통합 검색의 모양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젠스파크라는 놈이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들과 다른가? 라고 했을 때 일단 퍼플렉시티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요약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 검색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내 질문을 이해해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또 여러가지 출처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요약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답변의 출력 형식이 나는 바로 정답을 알려주겠어 요런 느낌으로 퍼플렉시티는 나오고 있고요. 챗 GPT도 그냥 챗 GPT의 질문에서 나오는 답변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챗 GPT도 출처 누르면 출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출처의 양이 많지도 않고요. 또 답변이 뭐 나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이 젠스파크의 풍부한 답변에 비해서는
뭐 그러네 이런 느낌 있죠. 딥시크도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질문에 대한 답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검색 엔진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어색하고 거부감 있죠. 앨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다시 앨런, 딥시크, 젠스파크 그리고 퍼플렉시티까지 이렇게 보시면 UI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정답형 엔진이라고 합니다. 앤서 엔진, 서치 엔진이 아니라 앤서 엔진입니다. 내가 질문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던져주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크게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질문한 거에서 더 들어가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넣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질문들을 추가로 넣어야 됩니다. 반면에 젠스파크의 경우는 네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 있다. 그리고 너 더 궁금할 것 같아서 마인드맵, 실제 웹페이지, 그리고 깊은 정보를 연구하기 위해서 스파크 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또 다른 형식의 스파크 페이지 등을 제공해 줍니다. 네가 질문하는 것 이외에 더 많은 정보를 내가 줄게 라는 것이 젠스파크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를 기반한 검색 엔진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키워드의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검색창에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구어체로 물어보려고 합니다. 챗GPT 프롬프트 사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는 챗GPT 완전 초보자인데 꼭 알아야 할 프롬프트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그냥 내가 묻고 싶은 걸 이렇게 문장 형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럼 젠스파크가 알아서 내 질문에서 키워드를 추출해서 그 키워드로 25개의 소스를 읽어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요. 아래쪽에 관련 웹사이트 및 유튜브, 스파크 페이지, 동영상 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키워드 생각하지 말고 묻고 싶은 거 다 물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써보니까 이렇게 쓰면 좋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찾고 싶은 것, 그리고 출력 형식 이 세 가지를 잘 녹여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궁극적으로 찾고 싶은 건 은행을 통한 목돈 만들기 플랜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찾고 싶은 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를 넣어주면 내 상황에 맞게끔 적용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면 나는 40대 직장인인데 라고 하면 40대 직장인에 맞는 은행을 통한 목돈 만들기 플랜을 해주는데 쉽고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줘. 요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요걸 복사해서 젠스파크에 넣어보면 40대 직장인을 위한 은행을 통한 목돈 만들기 단계별 플랜이라고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답변이 나오고 있고요. 마인드맵도 40대 직장인을 위해서 구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스파크 페이지도 직장인을 위한 은행 목돈 만들기 플랜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요. 유튜브 동영상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기반한 검색 엔진을 사용할 때는 이런 키워드 방식의 프롬프트를 넣는 것이 아니라 화면처럼 구어체로 자연스럽게 넣어주면 되는데 요 정도의 구성 요소를 갖춰서 질문을 하면 좀 더 내가 원하는 형식의 답변을 빠르게 얻을 수가 있더라 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젠스파크의 검색 결과 페이지는 웹페이지, 동영상, 이미지 등 다양한 출처의 정보들을 종합해서 포괄적으로 결과를 제시하고요. 여러 관점에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구글 통합 검색과 비슷하기 때문에 기존 사용자들이 몰입감 있게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스파크 페이지, 젠스파크의 결과에서 스크롤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여기 있죠.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만을 위한 스파크 페이지가 만들어지는데요. 기존 웹페이지의 복잡한 부분들을 단순화시켜서 핵심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쾌적한 검색 경험을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광고 없고 깔끔한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AI 비서 기능이 있어서 사용자의 쿼리에 실시간으로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파크 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형태의 서비스가 있는데 이 내장된 코파일럿은 스파크 페이지를 읽다가 궁금한 점을 검색해서 정보를 자세하게 읽어볼 수 있다라는 장점과 또 채팅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내가 읽고 있는 스파크 페이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바로바로 할
할 수 있고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들을 사용해서 가장 최적화된 답변을 출력한다. 이게 젠스파크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젠스파크의 확장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스파크 페이지 생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화면과 같은 스파크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특정 주제만 입력하게 되면은 자동화된 컨텐츠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맞게끔 다양한 정보들을 모아서 아티클 형태로 디자인해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다양한 템플릿들을 제공해서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예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젠스파크의 첫 화면이고요. 우측 상단에 보면 스파크 페이지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페이지 주제 이렇게 한번 입력해 봤는데요. 나는 챗GPT 완전 초보자인데 꼭 알아야 할 프롬프트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자, 그럼 내가 넣은 주제에 대해서 스파크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은 매우 심플하죠. 자, 여기에 제목도 알아서 예쁘게 좀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 더하기를 눌러서 어떤 걸 추가할 거냐 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유튜브도 추가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물론 이렇게 자료가 주어지니 뭐 나쁘지는 않고 잘 정리가 됐는데, 앞에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나온 검색 결과에서 스파크 페이지를 검색했을 때 요 스파크 페이지에 비해서 동일한 질문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심플하죠. 물론 요것만으로 또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뭔가 시각적으로나 그리고 글의 구성으로나 더 잘 됐다고 생각되는 게 검색에서 나온 요 페이지입니다. 난 이 페이지를 수정하고 싶은데 이게 더 낫다는 거죠. 이럴 때는 우측 상단에 복사본 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클릭을 하면 이제 내가 수정할 수 있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 동영상도 있고요. 그래서 요 페이지를 수정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다. 자, 정리하면 젠스파크의 스파크 페이지로 생성하는 거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너무 순수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젠스파크에서 검색하고 이렇게 나온 검색 결과에서 스파크 페이지를 클릭해서 이렇게 생성된 스파크 페이지를 복사본을 생성해서 여기서 내 맘대로 수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다음은 파이낸스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 파이낸스는 실시간 금융 데이터를 분석해 주고요. 최신 금융 보고서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투자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화면에 보이는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젠스파크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패션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더보기 눌러 보면 금융이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젠스파크 파이낸스 베타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애플 한번 클릭해 볼까요? 애플을 클릭하면 네, 이렇게 설명도 나오고요. 회사 제출 문서 뭐 이런 것들 잘 나오고, 대차 대조표 연관과 분기별 뭐 전 봐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게 나오고, 수익 하이라이트 클릭을 해보면 네, 이렇게 잘 정리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개요도 나오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주가의 흐름 한 6개월로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 뉴스, 현금의 흐름, 목표 가격, 지리적 수익 부분 뭐 등등등등 전 잘 모르겠지만, 제가 관심 있는 것도 이런 거 관심이거든요. 확실히 아이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생각보다 맥은 크지 않네요. 뭐 이런 정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각각의 수익 하이라이트, 여기는 중국어가 나오네요. 여기는 또 영어로 나오고요. 보시면 되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젠스파크 파이낸스는 어떤 기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을 알고 싶고, 그리고 다양한 보고서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행, 앞에 파이낸스는 별로 볼 게 없었는데 여행은 좀 볼만합니다. 맞춤형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여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행 정보를 짜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여행 상품을 구성하면 좋은지와 관련된 정보들을 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더보기 눌러서 여행 있죠?
여기서 여행을 클릭을 해보면 자 요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쪽에 나오는 것들이 여행 일정을 추천해 주는데요. 10일의 모험 뉴질랜드 남섬 탐험 클릭을 한번 해보면 스파크 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젠스파크를 쓰면서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좀 느리다.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느리다는 점.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약 보니까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뉴질랜드 남섬 탐험, 만약에 여러분들이 뉴질랜드의 남섬을 탐험하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블로그 글 많이 보시잖아요. 블로그 글만큼의 이미지 컨텐츠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 동영상도 이렇게 잘 넣어 두었습니다. 이야 멋지네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남섬 탐험의 특징을 키워드로 정리해줘 라고 코파일럿에 물어보면 이렇게 키워드에 맞게 질문을 해줍니다. 그리고 복사하여 내 계획 생성이라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파크 페이지를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발리의 5박 6일 여행 코스 추천해줘 라고 하면 얘가 띵킹하고 이제 왼쪽에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서 발리의 여행 일정들이 나옵니다. 물론 제주도 뭐 이렇게 좀 이상한 것도 간혹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발리에 대한 여행 일정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천국을 통한 여행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여행을 짜줍니다. 여행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짜주고요. 그리고 관련 사진,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 굉장히 잘 해줍니다. 그래서 블로그 보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봇 문화체험 클릭을 해보면 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스파크 페이지와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여행 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싶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덕트라는 게 있는데요. 제품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격 비교 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주는데 리뷰, 평점, 상세한 스펙, 관련 뉴스, 사용자 후기 등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심지어는 스파크 페이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걸 물어봐도 됩니다. 그러나 한국 제품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더보기 눌러서 여기서 제품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제품 누르면 뭐 이런 게 나오죠. 제가 키보드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자, 이런 다양한 기계식 키보드가 나오고 제가 이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보면 이 제품에 대한 스파크 페이지가 뜨면서 스펙부터 특징들, 설명들, 그리고 장점과 단점, 유튜브 영상,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뭐 등등등등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다만 단점이 상품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상품을 한번 넣어보시고 있으면 보시고 아직은 좀 없는 게 아쉽다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지는 효과적인 이미지를 찾고 또 고품질의 이미지를 검색하고 또 이미지의 저작권 관리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뭐 딱히 도움은 안 됩니다. 한번 볼게요. 더보기 눌러서 이미지 갤러리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밤하늘 별을 보고 웃고 있는 남자, 여자, 아이들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좀 비슷한 거 찾아주고 있죠. 첫 번째 걸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두 번째 걸로 검색해보면 이렇게 세 번째 걸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 하면 좀 나을까요? 한국어는 좀 별로네요. 영어로 한번 제가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어보면 영어로 넣는 게 좀 낫네요. 전 이런 거 원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고 싶은 이미지를 빨리 찾는 방법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영어로 하는 게 낫네요. 자 패션이 있는데 얼마 전에 생긴 기능입니다. AI 프로필을 분석하고 Mixture of Agent 시스템을 활용해서 내 프로필 이미지와 어울리는 스타일들을 제안해 주는데 뭐 일단 좀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젠스파크의 패션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대략 느낌은 내 사진에 어울릴 만한 여러가지 사진들을 넣어서
스타일을 제안해 주는데 제가 요런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착용 시도 클릭을 하면 여성으로 하고요. 다음 그리고 전신을 넣으라고 합니다. 이런 거 안 돼. 그래서 저는 사진 업로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다리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요거는 또 이따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제가 올린 사진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됨 한번 눌러보면 요런 이미지 제안해주고 요런 이미지 요런 이미지 요런 이미지 아하 요렇게 이미지를 제안해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어떤 거는 너무 마음에 들고요, 어떤 거는 좀 이상한데 뭐 요런 느낌이 있네요. 신기하긴 한데 뭐 자주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앞에 거는 다 무료로 쓰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은 유료 돈을 내야 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하루에 몇 번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맛보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시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괜찮으면 또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Mixture of Agent MOA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얘가 뭐냐, 다중 AI 모델 결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다양한 모델들이 협력해서 더 좋은 품질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AI 언어 모델, 이미지 생성, 번역 도구 등 다양한 모델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했다고 하는데요. 요 화면에서 에이전트 들어가 보면 세계 최초의 에이전트 혼합 시스템이 있잖아요. 요거 클릭을 하면 요게 Mixture of Agent라고 해서 MOA라고 합니다. 일단 일반 채팅 한번 클릭을 해보면 화면처럼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들이 있고요. 물론 이렇게 하나씩 적용을 해도 되지만 MOA를 선택하면 이 각각이 다 조합이 돼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나는 챗 GPT 완전 초보자인데 꼭 알아야 할 프롬프트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입력을 하면 띵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GPT-4o, 클로드 3.5 소넷, 제미나이 1.5 프로 이들 모델에서 얻은 답변을 정리하고 이 과정에서 장점, 단점 뭐 이런 것들 파악해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나온 이 답변들은 앞에 이 세 개의 모델이 결합해서 나온 답변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GPT-4o의 답변, 클로드 3.5 소넷의 답변, 제미나이 1.5 프로의 답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여기는 각각의 모델들의 특징들을 반영해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 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채팅, 이미지 생성, 번역, 그리고 고급 에이전트라고 해서 데이터를 검색하고 교차 검색하는 이런 과정들이 들어있는데 MOA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냐, 다양한 모델들이 결합해서 여러 모델이 각각 전문적인 응답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생성한다. 그리고 모델 간의 차이를 식별하고 통합해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고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모델이 가질 수 있는 약점들을 서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게 MOA가 가지는 특징이고 장점입니다. 그래서 채팅, 이미지 생성, 번역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앞에 넣었던 프롬프트 똑같이 넣었고요. 여기서 웹 검색을 누르게 되면 요거 얼마 전부터 생긴 기능이거든요. 웹을 검색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클로드 같은 경우는 아예 웹 검색이 안 되거든요. 요런 부분도 젠스파크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보시다시피 또 각각의 모델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속도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소스는 요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참고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세 개의 모델에서 뽑은 내용들을 이렇게 반영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마인드맵이 만들어진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네요. 이렇게 마인드맵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1번 마우스 갖다 대면 출처 나오고요. 클릭하면 요거네요. 어머나, 제 출처가 있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일 첨부를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이 문서를 글머리 기호로 요약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요약해 주고요. 자, 이렇게 정리도
아주 잘해주네요. 그리고 재밌는 건 O1 모델입니다. O1 모델을 선택하고, 그리고 제가 프롬프트 관련된 논문을 하나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활용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 활용 사례를 알려줘 라고 하면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이게 왜 재밌는 거냐 하면은 챗GPT에서 이 O1 모델은 파일을 업로드할 수가 없습니다. 챗GPT에서 아직은 막아놓은 상태인데, 젠스파크에서 화면처럼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O1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일반 채팅 요 모드를 활용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각각의 인공지능 모델들은 어떻게 답을 할까, 그리고 어떤 게 답변이 나올까, 요런 것들 제가 한참 비교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다 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주로 텍스트로 질문하고 텍스트로 출력을 받을 때 어떤 모델이 나한테 제일 좋은 답변을 할까, 대표적으로 GPT-4o와 클로드 3.5 소네트와 제미나이 1.5 프로 요 세 가지가 탑3거든요. 얘네들을 통해서 답변을 얻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질문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미지 생성, 얘가 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볼게요. 20대 한국 여성이 예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따뜻하고 귀여운 2D 일러스트라고 넣게 되면 보시면 플럭스 1, 그리고 플럭스 1.1, 그리고 이데오그램 2.0, 그리고 리크래프트 버전 3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플럭스. 그리고 여기 클릭을 해보면 달리도 있고요. 뭐 요런 게 있네요. 일단 여기서는 달리는 보이지 않네요. 자, 그리고 얘가 또 얘기합니다. 네가 넣은 이 프롬프트 좀 별론 같은데, 그래서 자동 프롬프트 시도를 하면 내가 넣은 프롬프트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요. 이 프롬프트를 반영해서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나왔는데 이게 그냥 더 낫네요. 그쵸? 참고로 스타일 이렇게 있고요. 크기도 다양하게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게 사실적으로 잘 그리냐 이거든요. 그래서 20대 한국 여성 예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요건 자동 프롬프트 적용시켜서 한번 볼게요. 네가 얼마나 잘 만드는지 한번 보자. 요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나왔는데 셋 다 괜찮게 나왔는데 요건 좀 별로고요. 요것도 좀 별로고요. 요건 괜찮은 것 같아요. 요게 제일 잘 나온 것 같은데 컵을 2개나 먹고 있네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 포인트는 프롬프트를 자동 생성해주고 여러가지 인공지능 모델로 각각을 만들어주고, 물론 각각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이 중에 뭐가 제일 좋은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재미가 있죠. 자, 이번에는 여기 참조 이미지 업로드라고 해서 요 컵케이크를 업로드하고, 스타일은 사실적, 그리고 자동 프롬프트, 크기는 그대로 둘게요. 이렇게 한번 넣어보면 최대한 제가 업로드한 이미지와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내 이미지를 분석해서 프롬프트를 짜줍니다. 봅시다. 얼마나 비슷하게 만들어 줄지. 보시면 어떤 모델은 엄청 빨라요. 어떤 모델은 아직 20%밖에 안 됐는데 느낌 비슷해요. 그쵸? 나머지도 한번 기다려 볼게요. 얘는 좀 별로고요. 플럭스 1.1 제일 느린데 성능이 좋아야 할 텐데 말이죠. 오래 걸렸지만 마음에 들어요. 저 요 사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플럭스가 전체적으로 좀 마음에 드네요. 얘는 약간 가짜 같다, 그죠? 요건 또 진짜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요. 번역 어떤 모델이 있냐 보면 구글, 디벨, GPT, 클로드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나는 챗 GPT 완전 초보자인데 꼭 알아야 할 프롬프트 사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요런 건 진짜 빨리 하네요. 4개 모델에서 번역을 한 다음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라고 답변을 해줍니다. 번역은 뭐 딱히 추가로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있고요. 자, 그리고 요게 중요한데요. 고급 에이전트 기능이 있습니다. 앞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모델로 질문하고 답변받고 이게 끝인데, 고급 에이전트 기능을 보면 데이터 검색이 있습니다. 요런 거 물어보는 건데요. 요런 게 뭐냐? 영어로 돼 있으니까 제가 한글로 한번 번역해보면, 상위 10개 모바일 게임 매출 및 1일 활성화 사용자 수 혹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 뭐 이런 건데요. 저는 태스크를 눌러서 한국의 SNS 인기 순위를 정리해줘 라고 넣었고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일단 확인하고요. 이것도 한글과 영어가 답변이 다를 수 있으니 영어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답변이 나오는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여기 클릭을 해보면 일단 빠르게 답변을 해주고, 자, 이제 내가 자세하게 한번 찾아볼 거야 라는 거고요. 여기도 내가 빠르게 답변했어, 이제 내가 천천히 찾아볼게, 급하면 먼저 보고 이따가 이거 봐, 뭐 요런 느낌입니다. 시간이 여기 볼까요? 틱톡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이 인스타그램을 능가했나? 라고 했을 때 보시면, 야,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 영어로 입력했을 때 요런 식으로 답변이 나옵니다. 확실히 영어로 넣었을 때 영어로 된 출처를 많이 보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16분, 17분, 야, 시간 엄청 오래 걸리네요. 지금 저도 생성 중이긴 한데 시간이 꽤 걸릴 거기 때문에 다른 거 먼저 해보면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 검증이 있습니다. 교차 검증은 뭐 이런 거죠. 이게 사실이 맞니? 라는 건데, 한국에서 구글의 검색량이 네이버를 이겼니? 라고 교차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질문하는 게 맞아? 아니야? 요걸 확인한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밑에 예시로는 개와 쥐 어느 게 사람과 비슷하니? 아가타 크리스틴의 손녀는 살아있니? 뭐 요런 거죠. 그래서 일단 한글로 교차 검증 한번 해보고요. 영어로도 교차 검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상태를 확인하면 빠른 답변으로는 데이터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는 건데 한번 기다려보죠. 여기 보시면 4개의 작업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17분, 16분, 16분, 16초, 17초, 10분, 뭐 어떤 건 27분, 뭐 이렇게 질문의 복잡도에 따라서 작업 시간이 달라지니까 요거는 또 작업이 다 되면 보여드릴게요. 자, 시간이 흐르고 고급 에이전트로 했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의 SNS 인기 순위를 정리해줘. 42분 걸렸고요. 여기 보면 SNS 플랫폼의 사용자 수, 트렌드 지수, 사용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사용자 수로 봤을 때는 카카오톡, 유튜브, 네이버,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순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 출처를 참고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제가 요청한 SNS 인기 순위를 이렇게 잘 정리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 파일럿 에이전트 계획 실행 반성 클릭을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업이 되었는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한데 뭐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거는 영어로 물었을 때입니다. 카카오톡, 유튜브, 네이버, 인스타그램 거의 비슷한 순위로 나왔네요. 그리고 성별, 연령 뭐 이런 것들도 여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 검사입니다. 제가 물어본 건 구글의 검색량이 네이버를 이겼냐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아는 한 네이버가 이기고 있거든요 아직. 그래서 21개의 출처를 검토했더니 네 말 틀렸어 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스크롤 내려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이 내용을 확인했는지 이렇게 출처들이 나오고 있고요. 영어로 물어봤을 때 구글이 네이버를 이기지 못했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네이버가 58, 구글이 33. 내 말이 맞지? 여기도 내 말이 맞지? 여기도 내 말이 맞지? 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 고급 에이전트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자주 쓰고 있고요. 다만 단점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또 저희가 좋은 데이터를 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MOA를 활용하면 여러 가지 인공지능 모델들이 서로 협력을 하기 때문에 좋은 답변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러 모델들이 교차 검증하기 때문에 질문의 답변이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정확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니 모델들을 이렇게 섞으면 단점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뭐 걱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젠스파크 사용법 알아봤고요. 영상 하단에 1개월 사용할 수 있는 링크 제공해 드리니까 꼭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